Busan, the world's fifth largest port city. Busan Jinhae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dreaming of a new takeoff. Beyond the economic hub in Northeast Asia and dreaming of the world's greatest distribution center. Busan Jinhae FEZ Authority doing all it can to achieve its bold vision, and its commissioner Jin Yang-hyun leading the effort. On today's Heart to Heart, we talked to Busan Jinhae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Commissioner Jin Yang-hyun to find out about the FEZ Authority's achievements and visions. 네, 청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진양현 청장입니다. 700만 제휴동포와 또 조국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핵심 방송인 아리랑TV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란 어떤 곳이지라고 혹시라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경제자유구역청이란 말 그대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업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행정 규제나 또 세제 면에서 어려움이 될 텐데 관세, 그다음 법인세, 소득세 같은 이런 내국세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감면이나 지원 혜택을 드리고 또 행정 절차상에 있어서도 기업들이 원스톱 서비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몇 곳에 있나요? 당초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도입될 2003년에 네. 인천, 그다음 부산, 광양 세 곳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몇 곳이 더 추가적으로 지정되어서 현재는 8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국적으로 8개의 경자청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부산 김해 경자청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네. 무엇보다도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물류 허브를 지향하는 곳입니다.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 지역 그리고 옛날 진해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창원시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네. 부산 진해 지역을 이렇게 아우르는 면적상으로는 한 51.2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이 한 17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포괄하는 경제자유구역이고요. 거기서 핵심 지역은 사실상 부산항 신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취임 1주년을 맞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성과를 이끌어내셨는데요.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신 사업은 무엇인가요? 네, 저희 청의 비전이자 미션이 네. 세계 최고의 물류 비즈니스 허브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물류라는 것은 네네. 항만, 공항, 철도, 트럭 이런 모든 어떤 도로 내지는 운송 인프라가 최대한 갖춰지고 이를 통해서 하늘길, 바닷길, 육지길 모든 운송 수단들이 자유롭게 오감으로써 네. 말 그대로 물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청의 비전입니다. 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이제 화물과 사람이 오가게 되면은 거기서도 여러 가지 또 비즈니스가 생겨납니다. 네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시설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명지 국제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네. 이곳에 또 여러 오피스텔도 들어서고 호텔, 컨벤션 이런 기업 활동의 지원 시설들이 들어섬으로 해서 비즈니스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네. 주거나 교육이나 의료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은 지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영업을 하고 또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나름대로 또 쉴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산의 해운대의 우수한 관광자원 그리고 그제 해금강 그다음에 그 진해의 군항제 이런 것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그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광 말씀도 하시고 외국인 그리고 명지 국제 신도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해 부산 시내 경자청이 생긴 이후에 최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얼마나 받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지도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아마 저희 쪽에 행운이 좀 있어서 투자 유치 실적은 예년에보다 배 이상의 성과를 거뒀던 것 같습니다. 이제 2003년에 경자청이 설립된 이후에 작년까지 전체 총액으로 볼 때 한 23억 불 정도의 해외 투자 유치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로 따지면 한 2조 5천억 이상의 해외 투자 유치를 했고요. 특별히 이제 작년 한 해만 볼 것 같으면은 4억 6천만 불 정도의 해외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 유수한 인터넷 업체를 좀 유치를 하고 또 항만 터미널 관련해서 뭐 투자 유치도 들어오고 해서 성과가 좀 있었는데 뭐 저희 청만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부산시와 경남도 또 관계기관들이 협조를 해서 이런 성과가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The Busan Chine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is playing a critical role in the global age. It won the all-around and took first place in the 2016 performance review of all free economic zones in Korea. Let's take a look at Commissioner Chin and BJ Fez busy at work. 항만, 항공, 육상 물류, 트라이포트, 연계 구축 전략과 복합 물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 경제가 좀 많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산의 도시 경제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그 한진해운 부도 그리고 또 대우조선 구조조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부산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진해운 청사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데 그 청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듯이 역설적으로 물류 기업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재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가 급격히 이제 진정되면서 경쟁이 국가 간의 경쟁에서 도시 간 경쟁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도시 간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시가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 중요한 요인은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 경제적 기반에는 글로벌 기업들과 또 창의적 인재들이 많이 또 몰려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는 그 도시가 글로벌 접근성과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연결성과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부산의 경쟁 도시가 어디인가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경쟁 도시이자 벤치마킹해야 될 도시를 꼽으라 그러면은 저는 두 도시를 들고 싶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아시는 대로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말라카 해변 관문을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서 세계 전 해운 물동량의
환적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고 또 환적 물량 기준으로 볼 때 세계 최고의 항만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그 항공 물류 또 육상 물류도 개발해서 싱가포르가 물류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도시를 예를 들어라 그러면 저는 유럽의 관문인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을 들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죠. 네. 지금 유럽의 가장 산업화된 도시는 독일이나 프랑스입니다. 그러면 독일이나 프랑스는 자기들이 수출입을 할 때 자국 항만을 이용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함부르크나 물론 프랑스 항만도 이용하지만은 제일 많은 그 항만 물동량이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로테르담이 그만큼 항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로테르담의 어떤 발전 그 과정이라든지 발전 전략을 배우면은 부산에 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싱가포르와 그 로테르담을 배워보고 또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부산의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Has become an important enabler of global trade, and most importantly, a name people trust. Every day, we look to new horizons. Rotterdam owes much of its success to the pioneering spirit of generations of entrepreneurs. Without locks or tidal restrictions, make Rotterdam the natural port of choice for trade flowing to and from Europe. Port of Rotterdam is Europe's best connected gateway and hub, with connections to over 1,000 ports worldwide. Rotterdam is going even further by building a global port network around the world. 부산도 국제적인 물류도시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의 잠재력을 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 신항만을 기준으로 할 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 신항과 이제 지금 최근 뜨고 있는 상하이 양산 심수항을 이렇게 비교해 볼 적에 저는 물동량 기준에서는 물론 상하이 양산 심수항이 세계 최고의 물동량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시설면이나 그다음에 천혜의 어떤 자연 조건 이런 것을 비교하고 또 여러 가지 배후 부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저는 양산 심수항보다 우리 부산 항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항만 외에 이제 항공 물류도 중요한데 항만과 항공을 연계하는 이런 부분에서 부산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김해 신공항 확장 계획이 발표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이 여객 외에 항공 물류를 확충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부산 김해 신공항이 항공 물류의 허브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래서 항만과 항공항을 어떻게 연결해서 말 그대로 물류 허브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된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합 물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부산진의 경자청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우리 MC께서 네. 복합 물류라는 말을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공과 항만, 육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막힘없는 물류가 되는 이것이 복합 물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 물류 기능을 확충하는 것 이것이 가장 부산 지역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물류 기반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제조업 기지들은 동남 해양 경제 벨트에 몰려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포항, 울산, 거제, 창원, 부산을 연결하는 동남 해양 경제 벨트가 있는데 여기서 생산된 모든 제품들이 근로자들이 피땀 흘린 노력과 기업들의 경영 전략들이 결합돼서 탄생한 이런 제품들이 네. 컨테이너에 실려서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항만이 기준 항만이 부산항입니다. 부산항은 지금 대한민국의 항만 물동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만 물류는 계속 확충시켜 나가면서 한편으로 또 항공 물류 이런 부분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제조업의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복합 물류가 어떤 것이 좀 모자라고 어떤 것이 보완이 될지 네네. 더 많은 고민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합 물류 체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왜 중요하고 또 왜 필요한지 혹시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항만 물류와 육상 물류를 연결해서 나라 간에,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물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네. 부산 지역의 앵커 기업은 르노 삼성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르노 삼성 자동차와 일본의 규슈 지방에 있는 닛산 자동차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 국가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들은 동시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착안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밀크런 물류라는 게 있습니다. 네. 밀크런 물류. 이건 유래가 옛날에 이제 우유를 이렇게 목적 농가에서 우유를 이렇게 걷어갈 적에 마차를 타고 이렇게 집집마다 축산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딱 걷어가지고 나중에 우유를 이렇게 가공하는 그런 식의 착안해서 밀크런 물류라고 그러는데 자동차 완수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도 부품 공장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수거를 해서 꼭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필요한 부품을 적게 공급하는 이런 부분이 밀크런 물류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부울경 지방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필요한 부품들을 이렇게 일본에 있는 일본 통운이 컨테이너 트럭을 가져와가지고 걷어가지고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일본 트럭이 이렇게 한국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넘버도 달려 있어야 되고 일본 넘버도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블 넘버 플레이트를 달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부품을 수거해서 그거를 배에 실어가지고 바로 또 일본에서 그 트럭이 동시에 운영을 하는 이렇게 국경을 초월한 이런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밀크런 물류입니다. 그래서 국경을 초월한 항만 물류와 육상 물류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복합 물류를 생각할 때 이거를 초과해서 항공 물류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철도 물류까지 연결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물류 체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해 신공항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좀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저는 아주 중요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 중에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가 경제자유구역 제도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김해 신공항 확장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주로 이제 여객 위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항공 물류를 확충한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항공 물류를 담당하는 글로벌 물류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부산 이번에 발표된 김해 신공항 주변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된다면은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정책 인센티브를 이런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제공함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또 이 지역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또 지금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영국의 란캐스터 대학과 그리고 명지 국제 신도시 거기 진출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물류 허브를 지향하고 또 국제 비즈니스 허브를 지향합니다. 국제 비즈니스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오가고 또 정보가 오가고 또 금융이 오가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거시설, 또 교육시설, 또 의료 여건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 부분은 어느 나라나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외국인 기업 CEO들 입장 그리고 또 해외를 진출하기를 원하는 우리 국내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국내에 좋은 어떤 대학이 있다 그러면은 아주 교육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영국의 랭캐스터 대학과 이제 MOU를 체결했는데 그 내용은
랭캐스터 대학이 우리 명지 신도시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 협력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랭캐스터 대학은 매니지먼트 스쿨, 특별히 이제 그 기업 전략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탑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당히 우수한 대학입니다. 그런 대학이 진출하면 우선 거기 학부 과정도 들어갈 수 있고, 특별히 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2,300여 개의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CEO들이 그런 그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또 기업 전략 이런 부분에서 그 학교와 협력해서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신정부가 들어서면 경제자유구역 제도에 대해서도 뭐 새로운 시각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우리 쇠퇴해가는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동북아의 물류 허브를 지향한다는 이런 원대한 구상하에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도입되고 운영되었습니다만은 당초 취지와는 좀 달리 최근에는 그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대한민국이에요. 이제 동북아 전체의 어떤 물류 허브. 왜냐하면은 동북아가 세계 경제 지금 성장의 핵이지 않습니까? 이 동북아 전체 경제의 핵인 핵을 이렇게 잘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물류 기능을 확충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경제자유구역 제도도 좀 전반적인 재검토를 거쳐서 담대한 정책 구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중국의 상하이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어떤 범위나 권한이나 이런 거 볼 때 우리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두바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제자유구역이 특정 지역으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능별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경제자유구역, 교육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또 각종 영상 경제자유구역, 이렇게 해서 한 20개 정도의 기능별로 특화를 가진 경제자유구역을 한쪽에 집중해 놔놓고 거기에 전 세계의 관련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담대하게 좀 정책 전환을 해서 어떤 조그마한 지역을 아우르는 이런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가령 좀 더 크게 부산시 전체를 가령 자유무역도시로 지정해서 여기에 물류 기능과 금융 기능과 관광 기능 여러 가지 권한들을 부여함으로 해서 하나의 진짜 우리 부산 시가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이런 자유무역 도시가 되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또 동북아 어떤 허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좀 정책 구상도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혹시 남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이루시고 싶은 일이 혹시 있나요? 부산항 신항역은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역인데, 여기에서 부산항 신항에 걸려온 컨테이너를 트럭에 옮겨 실어서 이것을 서울을 거쳐서 개성, 평양, 신의주를 거쳐가지고 중국 대륙을 건너서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로테르담 항까지 철로로도 연결되는 그런 시점이 저는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적에 참 우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트라이포트 중심지로서 또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점으로서 또 항공물류의 시발점으로서 큰 역할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해주실 청장님이 계시기에 부산의 경제의 미래가 정말 훨씬 더 밝아질 것 같습니다. 그 열정 항상 하트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